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네. 네. 어제도 단대소고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시험을 보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아 놓고 엄청 막 터니까 이제 반성하더니 어제 한 새벽 2시까지 중독 들어와서 공부하고 졸리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신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이 저도 이제 단소구를 이제 이번에 처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번 중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멘탈적인 대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많이 준비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이제 방학 동안 어쨌든 영어라는 과목은 사실 저도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진짜 방학 동안 뭐 해야 돼 하면 사실 수학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없으실 텐데 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서 그래도 방학 동안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는 이런 좀 수업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뭐 단어장 이제 크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수업을 하이브리드 모의고사라고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동안 이제 뭐 내신을 뭐 미리 땡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해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독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좀 걱정되거나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1, 2학년들이 정말 뭐 빈칸, 순서, 삽입 이런 유형의 어떤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3 정도 지문으로 이제 모의고사 수능 지문으로 간다면 분명히 그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고1 지문 모의고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지문에 7줄, 8줄도 안 되거든요. 그 여섯, 일곱, 8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글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논리력이 없어서 문제를 틀릴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거기에는 물음표예요. 그냥 그건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 2학년 때는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걸 단순히 답만 골라서 끝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출 유형들은 당연히 풀지만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유형들을 조합을 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모의고사를 매 수업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지금 수업 때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 그리고 숙제로 해야 되는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를 풀로 다 돌리면 한 달 정도에 한 8개 정도 8개 정도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 제가 직접 구성한 하이브리드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모의고사 핵심 유형은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입 파악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방학 동안 대입 파악만 하게 되면 조금 텐션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어려운 유형들까지 조합을 해서 빈칸 순서 삽입 유형으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일관적인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수능 세대고 제가 이제 05년도에 수능을 봤었는데 꽤 오래됐네요. 근데 국어, 수학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영어는 제가 영어 볼 때랑 솔직히 유형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문법 문제 한두 개 달라지는 거, 개수 달라지는 거 이 정도밖에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뭔가 혁신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존재하거나 발생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지문이 쉽든 어렵든 일관적으로 같은 유형을 풀어보는 이런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자리를 잡혀야 고3 때도 정답률이 안 흔들립니다. 근데 1, 2학년 때는 쉬우니까 그냥 툭툭툭툭 보이는 거 선지만 가지고 그냥 문제 풀다가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 우리 아이가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바닥이 드러나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게 차라리 뭐 1, 2학년 때 빨리 터지면 수습이 되는데 3학년 6월 막 이럴 때 터져버리면 정말 골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각각 유형별로 답의 근거를 찾는 이런 연습을 좀 빡세게 시킬 거고요. 독해 난이도는 사실 뭐 고1 모의고사가 이번에도 시험은 나오긴 하지만 방학 동안 고1 모의고사 풀리기에는 저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2, 고3 모의고사, 고3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바로 읽힐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읽게 될 거고요. 매 수업마다 어쨌든 제가 22여 문항 정도로 구성된 실전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그 자리에서 다 해설하고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저도 3시간 동안 빡세게 개념 설명하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애들이 숙제를 또 많이 해와야 돼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오면 독해 수업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해석하는 쇼 보고 가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수업 때 시간 투자해서 문제 풀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업에서 다 풀고 그거 해결하고 가는 거니까 숙제 부담이 더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단어랑 추가 모의고사 정도 풀어오는 정도 숙제면은 합리적인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넣을 유형이 이 어법문항이에요. 어법문항인데 이 부분의 어법문항 수는 제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 어법 한 문제 나왔거든요. 기말 때 지금 말씀은 시험 어려울 거다라고 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어법적으로 어느 정도 무게를 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뭐 저도 아이들한테 되게 필기도 다 받고 지금 소스 다 듣고 있는데도 사실 제가 100%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어법 문항 비중이 꽤 올랐다. 그리고 단답형 쪽에서도 어법 고치기 문항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든 출제가 되면 어법 문항에 대한 개수를 조금 4개에서 5개까지 올릴 거고요. 여전히 어법 문항 1개밖에 안 내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문항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세모표는 걸어 놓을 거예요. 어법 문제를 제가 낸다고 하면 그냥 기출문제 모의고사 어법 문제 풀리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밑줄 여러 개 거져 있거나 문장 전체에 밑줄 거져 있는데 틀린 거 모두 찾으세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사실 이거 잘 풀 수 있는 친구 되게 없고 그냥 이건 조금 TMI인데 이번에 중간고사 제가 한 대 보고 하거든요. 한 대 보고 2학년 어법 시험이 나왔는데 틀린 걸 찾는 문제였어요. 선지가 5개였는데 4개가 틀린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곤란하거든요. 단소도 시험 어렵게 내시고 어쨌든 변별 주실 거면 이런 식으로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2개, 3개의 어떤 문법 오류 찾는 문제를 나오면 얘네들을 대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문법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문제에서 직접 풀어보고 이 밑줄이 여기 거져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눈치를 채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눈치를 길러주는 게 제가 할 역할인데 그럼 눈치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라고 답을 드리면 제 결론은 이거예요. 많이 맞아봐야 돼요. 이게 좀 슬픈 일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나도 제가 뭐 일진은 아니었지만 제가 막 예를 들어 일진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많이 맞으면 어딜 때릴지 눈치를 좀 채거든요. 방학 동안 실전 난이도의 어법 문제를 계속 풀고 한 시험에서 이걸 실전처럼 풀다 보면 분명히 겹치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시킬 거고요. 내가 직접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 올리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어요. 빈칸, 순서, 삽입 같은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형들을 풀 때 보면 어쨌든 지문의 아주 국소적인 답의 근거들로 풀게 됩니다. 특히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연결어, 지칭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답에 대한 정답률은 살릴 수가 있지만 글 전체 문장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연습이 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니다.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용일치 문제 선지 다 깔아 놓을 테니 각각 내용이 문장 속에 지문 속에 어디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다 읽어봐라 라고 만드는 게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사실 모의고사 기출지문이 아니라요. 제가 따로 선별해서 갖고 온 장문 지문들, 어려운 지문들로 TF 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 아이들이 글을 정확하게 읽고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시험 때 글을 한 문장이라도 더 정확하게 읽는 이런 연습을 시키려고 이 내용일치까지 넣어서 하이브리드 모의고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소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되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인데 저는 그래요. 결국은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휘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문장 단위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 선순환이 나더라고요. 반대 케이스가 더 극단적인데요. 내가 문장을 못 읽는 친구들은 이 각각 문장에서의 내용 디테일도 못 잡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용도 모르다 보니까 그 문장 속에서 어법 어휘가 뭐가 중요한지를 찾질 못해요. 근데 결국 시험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지컬로 외우는 친구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외우면 킬러 문장에서 어떤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글을 읽게 만드는 게 이번 방학 때의 목표고요. 유형들 간단하게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 이런 지문들인데 빈칸, 뭐 순서, 삽입으로 우선은 이 유형들로 제가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할 거고 난이도는 고2에서 그리고 고3 지문까지 제가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순서 삽입까지 이제 들어놓고요.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실전 문제 풀때 두 가지의 문제의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정말 문장 구조를 잘 파악 못하고 문장을 못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 독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예 어휘가 안 돼서 시작도 못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독해 수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문제 풀릴 땐 어떻게 하냐면 각각 모의고사마다 단어들은 다 정리해줘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안 보고 풀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휘가 너무 약해서 시작을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휘는 다 깔아주니까 그 어휘 보고 문제 풀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휘까지 제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TF 문제입니다. 여기 난이도 보면 문장 길죠. 지문 길죠. 모의고사 뒤에 장문보다도 더 길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도 고2 정도 되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제가 접근한다면 토플 중에서 되게 라이트한 지문들, 좀 단어 쉬운 것들 골라서 TF 문제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지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TF를 고르거나 아니면 맞는 선지 고르는 식으로 모의고사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법 문제 지금 밑줄이 다 돼 있잖아요. 선지가 보통 5개인데 많은 건 6개, 7개까지 가기도 할 거예요. 거기서 정답이 1개부터 n-1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직접 다 골라봐야 돼서 아마 모의고사 만점 받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고민해보고 눈치채봐라 라고 하는 게 이 하이브리드 모의고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단어인데요. 이번에 단어도 혹시 들으셨겠지만 단어장에서 단답형 하나 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 때는 아이들이 단어장이 그냥 객관식으로만 나와서 솔직히 부담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단답형 하나가 들어가면 이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우선은 뜻은 당연히 시험은 볼 건데 예문까지 미리 그냥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단어장 자료 예문까지 싹 다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미리 만들어줘서 방학 동안 단어 뜻 외우고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싹 보고 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2학기 때 조금은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방학 동안 단어장은 학교 단어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방학 동안 진짜 짧아서 제가 어머님들께 감히 영어만 시켜주세요라고 솔직히 못하겠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다른 거 급하죠. 대신 수업에서는 다 뭔가 얻어갈 수 있게 수업 때 최대한 다 얻어가고 숙제 부담 아이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수업 구성을 했고요. 개념 정리 같은 거 수업하다 독해에 필요한 개념 정리는 간단하게 하지만 개념만 챕터별로 정리하는 수업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글을 읽고 그리고 2학기 내신하는 데 있어서도 글을 읽는 힘을 그릴 수 있는 이런 킬러 문항까지 제가 준비 다 시키도록 할 거고요. 방학 동안 꼼꼼하게 관리해서 아이들 영어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더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